여기 남성의 절반이 결국에는 걸리게 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보고된 암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남성성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은 바로 대한민국 남성 암 발생률 부동의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립선암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 걸리는 노인성 질환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최근 그 증가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고 심지어 30대와 4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남성들의 전립선을 이토록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 아니라 수많은 역학조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전립선암의 진짜 원인과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치명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의학적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평생 전립선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15년 넘게 수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해온 예방의학 박사 김수진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암에 걸린 겁니까? 라는 억울함 섞인 호소입니다. 물론 암이라는 질병이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복합적인 결과물이지만 최근 급증하는 전립선암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위험 인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전립선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길인 요도를 도너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크기는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두알이나 밤톨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남성의 생식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데 전객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제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가 여성의 질 내에서 살아남아 난자까지 무사히 헤엄쳐 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윤활유이자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남성 호르몬과 아주 밀접하게 반응하며 나이가 들수록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노출될수록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질환이 중년 남성의 숙명이 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은 그리 흔한 암이 아니었습니다. 위암이나 폐암, 간암이 주를 이루던 시절 전립선암은 서구의 백인 남성들에게나 생기는 남의 나라 병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나 불과 20-30년 사이에 전립선암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남성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서구화된 식습관을 꼽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교란되고 이것이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단순히 식습관의 변화만으로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아주 놀랍고도 의외의 요인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입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라고 불리는 BM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히 암 발생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만인 남성일수록 발견 당시 암의 악성도가 높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으며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뱃살과 전립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거대한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며 멀쩡했던 세포들을 공격하고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유발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전립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최근 분자생물학적 연구들을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비율을 높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호르몬 환경의 변화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사멸 주기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도하여 결국 암으로 이어지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변 문제인 전립선 비대증, 또한 사실은 이러한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배가 나오고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은 대사, 증후군 환자군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전립선 건강이 전신 건강의 거울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어 고도 비만의 단계에 있거나 복부 비만이 심각하여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항암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만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 인자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수치입니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혈관이 막힌다는 뜻을 넘어 전립선암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지방 친화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전립선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하여 세포막을 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혈액 속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떠다니게 되면 전립선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이것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식하는 데 필요한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2배 가까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진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음식이 전립선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 약물인 스타틴 계열의 약을 꾸준히 복용한 환자군에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단순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세포 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가적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의학적 팩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당뇨병과 전립선암 사이의 기묘한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췌장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 대부분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독 전립선암에 있어서만큼은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당뇨병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암이 자랄 환경 자체가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들이 암세포의 대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통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서 전립선암이 적게 발견되는 착시 현상일 뿐 당뇨병 자체가 주는 합병증의 위험은 전립선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비만과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립선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암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전립선에 좋은 음식 하나를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식습관이나 비만 같은 대사적인 요인 외에 남성들이 평소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성생활과 전립선암의 관계는 과연 어떠할까요? 사정을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혹사당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을 참으면 독소가 쌓여서 암이 된다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남성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쾌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무려 3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 그룹이 한 달에 4번에서 7번 사정하는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20%나 낮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악성도가 낮은 초기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진행성 전립선암의 위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점은 규칙적인 성생활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의학적 기전으로는 크게 2가지 가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첫 번째는 정체 이론으로 전립선 내에 발암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포함된 분비액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세포를 자극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주기적인 사정을 통해 이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세정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이론으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오래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을 촉진하여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낮춘다는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 하나만으로 사정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단정 짓거나 의무감의 횟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성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정을 자주 하는 것이 전립선을 닳게 하거나 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며 오히려 적절한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 그 자체보다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비만 관리나 운동 금연, 절주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위험 인자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즉 가족력입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유전적인 소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지며 가족 중에 환자가 2명 이상이라면 그 위험도는 5배에서 6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유전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립선암보다 발병 연령이 빠르고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악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남성이라면 50대가 아니라 40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전립선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만이나 식습관, 유전적 요인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왜 유독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환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물론 고령화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특별한 검사법의 도입과 보편화가 만들어낸 통계의 마법이자 동시에 과잉 진단이라는 새로운 논란에 불씨를 지핀 PSA 검사입니다. 이 PSA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고 불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피 한 방울로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선별 검사법입니다. 과거에는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수지, 검사에 의존했다면 1990년대 이후 이 PSA 검사가 도입되면서 전립선암의 발견율은 혁명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법의 보편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몰랐으면 그냥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아주 순한 거북이 같은 암들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암 환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불필요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의학계 내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인 PSA 검사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무조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잉 진단의 공포 속에서 현명하게 내 전립선을 지키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들과 생활 습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 검진과 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절반을 넘어섰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편에 이어 전립선암 검진의 뜨거운 감자인 PSA 수치의 진실과 거짓, 그리고 수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병리과 전문의 박은지입니다. 건강검진 통보서에 적힌 PSA 수치가 기준치인 4.0 나노그램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밤잠을 설치며 대학병원 예약 전화를 돌리는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PSA라는 물질은 전립선암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특수한 물질이 아니라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에서도 생성되는 단백질 효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단순히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일시적인 염증이 생긴 전립선염, 심지어는 검사 전날 자전거를 격렬하게 탔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전립선 세포가 자극을 받아 혈액 속으로 PSA가 다량 유출되어 수치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PSA 수치가 세서 14인 회색 지대에 속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즉,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공포에 떨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직장 수지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수치가 높아진 진짜 원인을 감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딜레마는 정밀 검사 끝에 실제로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암이 발견되면 무조건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전립선암 중에는 진행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평생을 몸속에 지니고 살아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이른바 거북이암 혹은 순환암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잠보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잠보감의 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남성들의 시신을 부검해 본 연구 결과들을 보면 70대 남성의 약 40%, 그리고 80대 남성의 50% 이상에서 전립선암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길을 가는 할아버지 2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그 암 때문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다 다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모든 전립선암이 당장 칼을 대어 도려내야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는 무리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감행했다가 전립선 주변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나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발기, 부정과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얻게 되어 남은 여생의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의 트렌드는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치료에 돌입하지 않고 암의 악성도가 낮고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주기적으로 PSA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서 암의 변화를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 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적극적 감시 요법은 암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잠들어 있을 때는 굳이 건드려 깨우지 않고 지켜보다가 맹수가 깨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총을 들어도 늦지 않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 요법을 선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은 10년이 지나도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론 암세포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가 높거나 암이 전립선 피막을 뚫고 나갈 기세가 보이는 고위험군 환자라면 지체 없이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초기에 발견된 저위험군,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이 적극적 감시 요법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의심 소견을 받게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 암이 거북이인지, 토끼인지, 맹수인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내 남은 기대 여명과 삶의 가치관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암을 이기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의 검사와 치료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식이요법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전립선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환경 변수입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있어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푸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붉은색의 보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전립선 세포의 산화를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학 연구에서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는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해 조리해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설탕을 뿌려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파스타 소스처럼 푹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섭취법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0회 이상 조리된 토마토 요리를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토마토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전립선 지킴이는 바로 콩입니다. 과거 동양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서양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콩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꼽습니다. 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일종의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적절히 견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은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실제로 콩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전립선암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콩이 가진 항암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 콩을 발효시킬 때 생성되는 유익균의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청국장이나 나토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녹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항암 식품입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암세포의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커지는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서너 잔의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군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도한 칼슘 섭취가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방해하게 되는데 활성형 비타민 D는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를 돕고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립선암 방어 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우유는 필수 식품일 수 있으나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중년 남성이라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의 섭취를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족한 칼슘은 멸치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식품이나 생선 뼈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살짝 데쳐서 매끼 식사 때마다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국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식단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콩류를 풍성하게 섭취하는 전통적인 한식 밥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먹던 소박한 밥상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항암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 근육은 섭취한 인겨 에너지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하여 비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스쿼트나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하십시오. 또한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운동이 좋은데 가장 추천하는 것은 빠르게 걷기와 조깅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장이 회음부와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하고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PS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자전거를 탈 때 전립선 보호용 안장을 사용하거나
중간중간 엉덩이를 들어 압박을 풀어주는 요령이 필요하며 장시간 라이딩보다는 1시간 이내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돈 안 드는 전립선암 예방약입니다. 앞서 우유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비타민 D는 전립선암 예방의 핵심적인 영양소인데 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직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만 체내에서 합성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높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 일조량이 풍부한 적도 지역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식단과 운동생활 습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전립선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병마와 싸워야 할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의 최신 경향인 로봇 수술과 호르몬 치료, 그리고 암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은 환자들의 감동적인 재활 이야기와 함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전립선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의학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전립선암의 진실과 예방 전략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술대에 눕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과 수술 후 남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박은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